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학생들도 꽤 많네요, 오늘. 아, 일단 제가 하나 조금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제 브로셔가 사진은 저 아닌 것 같지만 저 맞거든요. 그 브로셔 있잖아요. 그 색깔 파란색으로 나온 거. 그거 맨 뒤에 보시면은 그 QR 코드가 4개 있어요. 이제 24년, 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그다음에 25 수능에서 26 수능 해설인데 제가 항상 수능 다음날 바로 해설 영상을 찍거든요. 왜냐면 그날 2학년 수업에서 다루니까. 문제가 제가 이게 오타 검수를 한다고 했는데 QR 검수를 안 했어요. 이게 제 작업체에서 QR 코드가 복붙되었는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졌는데 이게 첫 번째 QR로 다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드리게 되면 제가 이걸 정정한 걸로 드릴 건데 오늘은 이게 불가능해서 일단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4개가 들어가 있는데 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다원교육 송파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보실 수 있고, 문제는 25 수능 해설, 26 수능 해설은 제 개인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26 수능 해설은 여기 PPT 제일 마지막에 QR이 뜰 거예요. 네, 혹시 요거 양해의 말씀 좀 드리려고 처음에 일단 이거 얘기 드렸고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진이 계속 좀 다르죠. 네, 지금 서울대 졸업하고 보인고에 이제 담당으로 수학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강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사실 이제 몇 번의 보인고 관련된 지원자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1월에도 있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지원하기 전에 설명이었는데 이제 지원 후에 설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용이 같아요. 이미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고 제가 오늘 메인으로 삼을 거는 여기 이따가 좀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보인고 졸업한 친구랑 이미 졸업할 친구 아직 졸업식 안 했어. 지금 3학년이야. 이 둘이 이제 이렇게 셋 올라와서 조금 정보도 좀 많이 드리고 질의응답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저는 중복되는 파트는 다 빼고 그래도 홍보는 짧게 할 거지만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친구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학업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앞에서 바로 웃고 있는데 이게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저부터가 제가 일반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진짜 많이 달라요. 애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그래도 뭐 항상 그래요. 그 학교 다니면 뭐 무조건 이 학교가 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고랑은 분위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분위기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공부를 잘한다 뭐 이건 아니겠으나 기본적으로 뭐 학원에 가는 게 억울하다, 뭐 이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일단 이런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또 이 말 하면 또 이제 이 친구들 동의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다닐 때 수업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선생님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많진 않았는데 좀 종종 볼 수 있었고,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아니면 정말 교과서로만 한다든가, 교과서가 정말 개념 설명 잘 돼 있고 정말 대중적이고 좋지만 문제를 푸는데 그것만 풀면 좀 약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 끝난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느꼈습니다. 물론 아닌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되게 호평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 이런 것도 특히 3학년 때 굉장히 성의 있게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습관인데 뭐 아이들 뭐 자습 열심히 하는데 좀 강제로 시키는 게 확실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남아서 이제 계속 쭉쭉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학원 있을 땐 요즘에 좀 유하게 보내주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학업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자, 이제 보인고 내신 수학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원래 최근 3년을 제외하고 보면은 객관식 전체 문항수, 단답형 문항수, 서술형 문항수가 조금씩 원래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객관식 15, 단답형 4, 서술형 2 이렇게 해서 5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기준인데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교재는 없었습니다. 원래 2학년 때부터 부교재가 기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이제 EBS 기출의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투스 거 너기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거가 있었는데 1학년 때는 원래 부교재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올해가 맞죠. 25년에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였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이건 원래 전통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좀 많이 활용이 된 학교입니다. 근데 사실 보인고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반고들도 다 모의고사 문제는 좀 많이 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상위 등급 결정이 뭐 시간 관리다 이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최근 연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23, 24, 25가 최근일 것 같은데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수학이. 그래도 학생들 보면은 상위권도 시간이 조금은 촉박하다든가 이런 일이 꽤 있었고 24년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이때는 좀 쉬웠던 시험도 많은데 마지막 거 하나는 확실하게 어렵고 막 이런 식이었고 자 25년 이게 바로 이제 고교등급제 처음 도입되고의 시험이 어땠냐? 네 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다 쉬웠습니다. 네 번이 다 쉬워서 원래 보인고가 수학이 좀 어렵기로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쉬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해설 영상을 찍으면서 1등급 커트가 몇 점일지 예측을 해요. 원래 항상 4%를 예측하다가 10% 커트를 예측하게 됐는데 제가 시험 난이도를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쉬우니까 커트가 이렇게 높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험 난이도는 아이들도 막 봤을 때 현장에서 어렵다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조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이번에 수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 맞았니 하면 근데 그건 아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험이 비교적 쉽게 나오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좀 어려우면 몇 개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려운 걸 맞추고 이랬으면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꼼꼼하게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시간 관리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남기느냐. 네. 이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검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종 여쭤보시는 게 수학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종종 해주시는데 제가 하는 항상 그 대답이 똑같아요. 수학 문제 빨리 푸는 법이란 거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실력이 좋아야 빨리 풀 수 있고 빨리 풀려고만 의식하면 무조건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절대적인 실력 자체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전년도에 나온 기조가 그 다음 해에 똑같이 유지되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25년도 기준은 참고용입니다. 내년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학시험 대비 자체는 항상 어렵게 대비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요거 많이 푸는 게 중요해서 요번에 방학 때 시간 남아있을 때 자이스토리 이제 이런 것 좀 풀어보면은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온갖 시중 문제집 좀 많이 풀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기출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보면 좀 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작년 것도 한번 풀어보고 재작년 것도 한번 풀어보고. 자, 저는 이제 25년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졸업할 친구들 올라와서 최근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 바로 전년도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고 학생들한테 다 받아놓은 거라서 찍으셔도 괜찮은데 받으신 거에 다 있긴 하거든요. 여기 그 선배들의 보인고 정보라고 해서 중철된 그 흑백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요약해서 적어둔 거예요. 정말 성의껏 적어줬어요. 25년 이번에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자세히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거 진짜 도움되실 거예요. 이 선배들의 정보 이게 처음에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학생들한테 받은 거 기준으로 25년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인고 국어 내신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 외부 지문이 너무 많다. 원래 가 하나가 이제 배운 지문이면 뭐 나 다가 나온다면 뭐 두 개는 아는 거 하나 모르는 거 이런 식인데 하나만 아는 거 두 개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시험이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제가 사실 중학교 때의 암기식 국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얘기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로는 이제 버티기 힘들고 이제 낯선 지문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국어를 1등 했던 친구, 2등 했던 친구가 국어에 대해서 얘기한 걸 넣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근육의 비유를 하면서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이 비문학을 읽으면서 낯선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보면서 든 생각에 수능 국어 할 때 저렇게 하지 않나? 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수능, 국어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실력 자체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로 보였고 방학에 시간 있을 때 고1 모의고사 지문을 좀 많이 봐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뭘 보면 좋다고 막 써놓는 거 제가 그대로 다 써놨어요. 저는 국어 문제집이라 기억이 안 남아있긴 하거든요. 여기 그 텍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1학기 제외하고는 중간 제외하고는 문법 들어가니까 이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머리만 믿고 바로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미리 해두면 좋다. 문법은. 근데 이제
문법은 조금 이제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배우고 그 관련돼서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하면 적용은 금방 하는 편이다.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어. 이거는 공통적으로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항상 시험마다 외워야 되는 게 60지문에 450개 단어라서 타학교에 한 1.5배 정도 된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좀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에 대한 것도 학생이 쓴 대로 저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양문을 따로 적어보고 한 5회독 이상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이따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영상 이거 올라올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과학인데 조금 짧아요. 좀 짧은데 지구과학이랑 생명이 얘기하는 게 사실 똑같았어요. 암기다. 지구과학, 생명 암기다. 응용이 조금 적다. 화학과 물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미리 가능하면 미리 예습 좀 해놔라. 화학과 물리만큼은 조금 미리 해놓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만 되면 다 하면 좋겠죠. 넘어갈게요. 네. 네, 그 사회인데 이거는 그 전년도도 막 되게 인상적이게 많은데 일단 다른 친구들이 이따 얘기해 줄 거니까 예, 작년 거만 보면 일단 이거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 실수,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한데 살짝 비틀어서 알고 보니까 틀린 거 이런 장치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되고 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 필기, 학교 선생님 필기. 무조건 잘 봐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문제집만 믿고 수업 딱히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차피 재홍보 갈 겁니다. 이제. 네, 재홍보 갈 건데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도 똑같은 건데 아직 이제 기말고사가 사실 아이들이 어제 끝났어요. 아이들이 화요일에 수학 시험을 받고 금요일에 어제 끝나서 금요일에 제 인스타에다가 학생들한테 수학 성적 좀 보내줘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중간고사 이제 한 명 이렇게 1등 찍었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강 후기인데 네, 수강 후기가 제가 원래 매년 이제 좀 재미있게 쓴 거를 따와서 썼어요. 근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길게 다 들어가 있고 아마 학생들이 보면 좀 재밌을 거예요. 애들 말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말투 그대로. 다만 조금 누군가에 대한 욕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삭제했습니다. 네, 제가 막 문장을 추가해 놓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일 뒤에도 후기가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또 지금 이따 나올 친구 다 후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야.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도 항상 말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 좀 하는데 사회성 떨어지면 오세요.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학생들 다 사회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사실 저한테 안 좋은 말씀에 안 올리긴 했어요. 물론 그런 친구 없긴 했지만 일부러 저한테 안 좋은 후기를 주진 않을 테니까. 제가 브로셔 제일 뒤에 후기를 좀 많이 실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걸 넣은 거냐면은 그래도 무조건 제 찬양보다는 이 수업에 대한 정보를 좀 이걸 읽어서 아실 수 있는 것만 대표적으로 골라서 사실 제가 많이 실었는데 다 읽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수업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브로셔 뒤에 가 있고 완전히 다 써낸 거는 제가 두껍게 중철한 거에 다 넣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주고 백지로 낸 친구들 것도 있었는데 그건 굳이 싫진 않았고요. 이름만 하고 빈칸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수업 홍보로 가볼게요. 일단 26년 1월 3일 이제 확정됐고요. 수토 수업입니다. 저는 이제 1학년은 항상 수토고 2학년은 항상 월금 또는 화금이에요. 지금 기존의 1학년이 수토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월금 화금으로 시간이 변할 거고 수토는 다시 1학년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자, 수요일 저녁, 토요일 낮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토요일 낮이고 제가 1월에 이 개강할 때는 하이퍼만 해요. 하이퍼만 하고 3월에 할 때 이제 스카이반이 같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를 할 때는 통과자가 조금은 적어요. 이 수학 시험 봐서 시험 통과를 해야 되고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 친구 이제 3학년 23년도 기준인데 그때 통과자가 5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이고 그리고
24년에는 8명 통과 이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월쯤 가면은 조금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처음에 조금 많이 빡센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물론 개념도 처음부터 정리해주긴 하는데 예제를 풀고 나서 수학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심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치다가 보니까 이게 정도 이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차피 합류해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는 커트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원래는 하지 않았던 강의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시험을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봐주셔요. 봐주시는데 이제 하이퍼 커트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안 된 경우에는 사실 3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드리는 건데 3월에 가서야 이제 스카이반이 개강하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따로 특강이든 뭐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학년들 예비고일 대상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목으로 낮에 하는 강의인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공통수학 리얼 리빌드 제가 지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공통수학 1, 2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자라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내용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 단어만 끌고 와서 다항식과 이차함수, 도형의 방정식, 순열과 조합. 뭐냐면 이게 앞으로 수학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약간 베이스가 되는 단원에다가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되게 일단 약간 이거를 기준으로 하긴 해요. 하이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냥 수식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그래프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이해나 기하적인 접근 이런 거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확통에서도 아니 순열조합이죠. 순열조합에서도 요럴 때는 이런 발문에서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어떤 방에서 꼬아서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 혹은 사고를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당연히 개념 정리가 들어가고 개념 수업을 하고 똑같이 대표 예제 풀고 워크북 풀고 이건 똑같이 가겠지만 다만 단순히 그냥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까지 데려가겠다 하는 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과제량이 좀 굉장히 많아요. 얘는 무작정 그렇게 많이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공수 원투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 수업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고 과정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그에 필요한 문제만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식을 조금 바꾸려는 걸 굉장히 초점을 두는데 이게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좀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전에 생각했지 못했던 방식으로 볼 수 있게끔 시야를 넓혀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겨울 방학에 이 정규가 공수 원투인데 이때 뭐 하이퍼만 있죠. 특강으로 여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통 수학 이제 리얼 리빌드 이거 이제 들어가고 학기는 없어요. 학기는 왜 없냐면 학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는 사실상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방학 때도 다음 학기에 나가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특강인데 저는 이제 한 학기에 앞서서만 이제 하는 걸로 딱 고정이 됐습니다. 이때 2학년 1학기 거, 이때 2학년 2학기 거. 다만 이제 현재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확통이 2학년 1학기에 대수랑 같이 볼 텐데 요거 2월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에 원래 이제 예전에는 미적2 지금은 미적분인데 어쨌든 지금 바뀐 교육과정 미적2를 여기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적원의 킬러 문제만 평가, 교육청 이런 거 킬러만 이제 뭉쳐서 다루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자부하는데 너무 나중 얘기라서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12월 기말 후에 확통 특강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큰데 계속 그 문의가 나오시는 게 2학년 2학기 기하예요. 기하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냐 하면은 제가 확통을 12월 후에도 하고 2월에도 하니까 이거 뭐 두 타임이나 있네 얘기하시는데 이때가 여유가 잘 없는 게 나중에 아시겠지만 애들 봄 개학도 가고 뭐 신학기 적응 기간이라서 1학기 아니 일주일 동안 또 가고 막 이래서 2월에 보인거들 대상으로 특강 시간이 좀 잘 안 나와요. 타임이. 근데 그래서 확통을 2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기하를 좀 미리 하시는 그런 요청이 많으시면 요게 기하로 좀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요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홍보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자 이게 여기서 수업하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사진이 얘네 때 요 사진 할 때 뒤에 수업 한번 사진 딱 찍은 건데
매번 얘기하는데 제가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쭉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강의실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때가 뭐 학생 맥시멈을 찍고 그 최대 업적샷 이런 게 아니고요. 이후로 더 많아졌고요, 학생은. 근데 제가 강의실이 새로 하나가 생겼어요. 전용관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강의실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조금 더 이제 수업을 다 잘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거 연구소 오픈하면서 한 건데 수능 문항도 개발하고 교재 개발하고 이제 지출 뭐 엄청난데 뭐 했냐 하면은 이번에 엔제 하나를 이렇게 딱 내봤어요.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출판사 통해서 내려고 해봤더니 2,000부 뽑으래요. 그러면 이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난 적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대중적으로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쇄를 해서 고3 친구들한테 좀 뿌리고 풀사람 좀 풀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들어온 게 너무 어렵다. 안에 있는 게 하나같이 좀 괴랄한 게 많다 해서 제가 이번에 좀 교정을 해서 너무 어려운 것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당히 어려운 엔제도 필요해 보여서 그거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뱉어내야 좀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엔제도 하겠다 전년도 얘기하고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소가 보시면 여기 사거리에 여기 큰 사거리에 저기 홍제 짬뽕이 있는 그 건물 보시면 옥상에 굉장히 크게 오재호 수학연구소 간판이 있어요. 물론 간판만 크고 연구소는 좀 작은데 그 연구소에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 선생님들 연구소 다 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클리닉실인데 저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고 교재 구성이나 이런 거 하는 걸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문항을 좀 계속 개발하고 주제 쌓아가지고 3학년까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쭉 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브로셔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QR코드가 이상하게 처음 거로 다 복붙해서 들어가 있어서 QR을 체크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주셔서. 제가 항상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거 동영상 확인해 보면 평균 머무르는 시간이 5초더라고요. 네. 조금 더 봐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항상 금요일이 2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목요일이 항상 수능이라서 수능 다음 날에 바로 아이들 공통 영역 풀게 하고 해설을 해왔어요. 올해도 물론 그렇게 했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제가 해설하는 거랑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그런 영상 될 것 같습니다.